2020년 파괴적 혁신 기업 50선의 8위는 제가 개인적으로 핀테크 관련 강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소개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소파이라는 회사입니다. 정식 법인명은 소셜 파이낸스인데 소셜 파이낸스의 앞 두 글자씩을 줄여서 소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기사를 보면 소셜 파이낸스라는 원래 법인명보다는 줄여서 얘기하는 소파이라는 어, 축약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회사는 이 핀테크 기업 중에도 리번들링, 핀테크 기업은 원래 언번들링이거든요. 번들링이 아닌 한 가지 서비스만 파는 게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요즘 리번들링, 다시 번들링하는 사업을 취합니다. 즉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리번들링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소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파이는 2011년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장난스럽게 자기네 스탠포드 재학생들에게 자기가 가진 친구 둘의 돈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 서비스 하던 걸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 주요 대학의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을 모으고 그 돈을 다시 그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리파이낸싱,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1년도 설립돼서 계속 그렇게 학자금 대출 서비스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워낙 펀드레이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돈도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직장인들 혹은 벤처기업가 혹은 뭐 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의 또 자기 고객이고, 학자금 대출의 수혜자도 학생도 자기의 고객이잖아요. 그 양쪽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또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 모기지론,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가는 성공적인 사업 확장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얘네가 2015년부터 6년 연속 CNBC 디스럽터 50에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CNBC 디스럽터 50의 이 50선에 선정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6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이 벤처 투자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괴적 혁신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 8위인데 작년에는 CNBC 디스럽터 50의 19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초기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소파이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소파이 머니, 인베스트, 뭐 스튜던트 론 리파이낸싱, 뭐 프라이빗 스튜던트 론, 퍼스널 론, 홈 론, 소파이 릴레이,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싱 등 처음에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 리파이낸싱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고객층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 관리 및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소파이가 누적 펀딩 받은 규모가 약 23억 달러, 23억 달러니까 약 3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펀딩을 엄청 받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되니까 펀딩을 많이 받았고요. 시가총액도 4.8빌리언, 최근 조사에 따르면 48억 달러, 약 5조 몇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번들링, 종합 서비스가 아닌 한 가지 서비스, 단일 서비스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복합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리번들링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모기지 대출, 개인 대출, 웰스 매니지먼트, 심지어 투자 영역, 그리고 모바일 뱅킹 업체를 인수해서 그런 개인 계좌 개설 서비스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CEO인 안토니 노토가 한 얘기를 보면 소파이의 골은 목표는 중앙 금융 허브 같은 걸 만드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이 소파이의 멤버들을 위해서. 뒤쪽에 제가 멤버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멤버들을 위해서 중앙 금융 허브를 만드는 건데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자신들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풀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앙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게 소파이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해서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내세우기까지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최근에 얘네가 또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은 게 올해 4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일 때 미국의 유명한 페이먼트 지급 결제 스타트업인 갈릴레오를 1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1.2빌리언 12억 달러 약 2조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페이먼트 영역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파이의 미래를 보면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약간 수치가 업데이트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하우머치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핀테크 기업들을 봤을 때 1등은 제가 이번 디스럽터 50, 50선의 1등으로 소개했던 스트라이프고요. 소파이보다 1년 먼저인 2010년에 설립이 됐죠. 그 기업 가치가 조사 시점에 보면 92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되고요. 소파이가 그 이듬해인 2011년 설립돼서 43억 달러. 앞서 제 장표에서는 기업 가치가 48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그린스카이. 그린스카이가 제가 며칠 전 올려드렸던 지름신을 내리는 핀테크 기업 중에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회사인 크레딧 칼마, 그리고 온라인 건강보험 회사인 오스카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피는 몇 년 전에 젠뱅크라는 모바일 뱅킹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계좌 개설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과 같은 역할로 점점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의 미래는 첫 번째 핀테크 리번들링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더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리번들링의 아주 대표적 사례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파이의 멤버십 전략이 있습니다. 얘네 멤버십을 가입하면 멤버십에 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을 위해서 이자율을 좀 낮게 준다던가 멤버들의 어떤 금융 정보를 제공해 준다던가 이너 서클 같은 걸 만들어서 멤버들을 위한 직장 내 프로모션, 승진을 위한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정말 다양한 멤버들을 자기네 서비스로 락인, 묶어두려고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서 여러 자료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의 이런 멤버십 전략이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안정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핀테크의 미래 전략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2020년 파기적 혁신기업
중에 하나인 소파이,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